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도서는 1만권 독서법입니다. 지은이는 인남이 아스시이고 옮긴이는 장은주님입니다. 펴낸 곳은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읽을 책은 쌓여있고 책은 느리게 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유용한 독서법입니다. 이 도서를 통해 여러분들은 플로우 리딩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1만권 독파를 가능하게 하는 기적의 독서법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독의 강박에서 벗어난다. 이 독서는 공부가 아니다. 3. 아침 기상 직후 10분간 책을 읽는다. 4. 빨리 읽을 책과 천천히 읽을 책을 9. 1의 비율로 읽는다. 5. 매일 다른 책을 읽는다. 6. 기억에 남는 한 줄을 기록한다. 7. 목적을 명확히 세우고 읽는다. 느리게 읽는 사람들이 하기 쉬운 착각. 저는 책을 느리게 읽는 사람입니다. 책을 읽을 때마다 너무 느리게 읽지 않으려 주의를 하지만 어느새 같은 줄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고 그럼에도 전혀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내 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심각하게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중에 빨리 읽는 요령을 익히게 되었지요. 지금은 서평용 책을 한 권당 평균 20에서 30분 정도에 읽고 약 60분에 걸쳐 서평 기사를 정리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 얼마만큼 깊이 읽는가? 저는 정독하려고 하면 극단적으로 느리게 읽게 됩니다. 그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정독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예전에는 정독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차례 노력도 해봤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생각은 당연히 나에겐 분명 책을 빨리 읽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하는 쪽으로 기울게 되었지요. 책을 좋아하는 제가 책과 마주하는 것은 저희 결점을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한 권을 읽고 서평을 쓰는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저희 독서 습관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꼼꼼히 읽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는 원고 마감일을 맞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평 사이트 편집자가 다음날 내보낼 기사를 위해 원고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일정에 맞추고자 책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서평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정독해도 실제로는 잊어버리는 게 많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읽는 속도와 이해도, 기억은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즉, 서평을 쓰기 때문에 천천히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며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내용이 더 또렷하게 머리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상당히 본질적인 문제이지요. 세상에는 유래가 드물 만큼 이해력과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단 한 번만 정독해도 깊은 독서 체험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에게 책을 한 번 읽고 내용을 완벽하게 흡수하여 기억해내는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머리에 남아있지 않은 부분이 많다는 것은 뒤집어보면 머리에 남아있는 부분이야말로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응축된 지점임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머리 한구석에 남았다면 적어도 그 부분은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가치는 바로 거기에 있으며 그 한 구절을 만나기 위해 한 권을 끝까지 읽은 의의가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100%를 기억하는 독서에서 1%를 만나는 독서로 책이란 저자의 머릿속 내용을 충실하게 재현한 것이다. 독서란 읽은 것을 자신의 뇌에 충실하게 주입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고에 얽매여 있는 이상 독서는 언제까지나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행위, 읽은 것을 잊지 않는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 주입하는데 열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책을 정독하여 머릿속에 주입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내용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더구나 지극히 젊은 시간에 말이지요. 결국 모든 내용을 머리에 꾹꾹 집어넣는 것을 전제로 한 독서만큼 헛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독서 체험을 되돌아봅시다. 정말 감동했다.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고 생각하는 책 중에 한 페이지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현실적으로 고작 한두 문장 혹은 어떤 내용인지는 가물가물하지만 아무튼 아주 좋은 책이었다는 사실만이 기억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독서의 진정한 가치는 책의 내용을 전부 머릿속에 기억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1%를 만나는 데 있습니다. 책을 느리게 읽는 것은 읽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이 책의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이 배인 사람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감각입니다. 자신이 책을 느리게 읽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 같은 정독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 가지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책을 빨리 읽는 것은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독서법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는 사람과 느리게만 읽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독의 저주에서 자유로운 사람과 정독의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책을 읽은 결과로 어떤 지식이나 아주 작은 발견이 머릿속에 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단편적인 것이라도 좋습니다. 무언가 인상적인 게 하나라도 남았다면 그 독서는 성공한 것입니다. 먼저 책을 읽었다면 그 안에 담긴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욕심을 버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번의 독서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고방식도 문제입니다. 단 한 번의 독서로 그 안의 내용을 모두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만약 한 권의 책을 일주일 걸려 정독했다고 하더라도 한 달 후에는 1%밖에 남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같은 일주일 동안 10권의 책을 빨리 읽어서 10%를 얻는 쪽이 낫지 않을까요? 한 권을 깊이 읽는 게 아니라 많은 책으로부터 작은 조각들을 모아 큰 덩어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느리게 읽는 사람에게는 결정적으로 이런 발상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작은 조각들이 모이면 그 조각들은 저절로 이어져 더 큰 지식으로 성장해 갑니다. 조립식 블록 레고로 큰 형태를 만들어가는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한 권을 정독하여 단번에 큰 블록을 손에 넣는 게 아니라 일단 많은 책을 빨리 읽어 수중에 있는 블록의 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조립식 블록으로 재미있게 놀려면 일정 수 이상의 블록이 있어야 합니다. 책을 읽는 게 도통 재미가 없다. 는 사람은 수중에 있는 블록 수가 너무 적어 새로운 형태로 조립해가는 블록 놀이의 묘미를 아직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정보과잉 시대에 꼭 맞는 새로운 읽기. 음악 이야기에 꽤 시간을 할애했는데 여러분도 제가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미 짐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독서도 음악과 같습니다. 음악은 결코 딱딱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즐기는 것이며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며 흥을 북돋우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은 이렇게 부담 없이 즐기면서 왜 책을 앞에 두면 우리는 전투태세를 갖추듯 진지하고 심각해지는 것일까요? 음악을 들을 때처럼 독서를 좀 더 가볍게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요? 느리게 읽는 사람은 독서에 대한 이런 진지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느리게 읽는 사람들이 묶여있는 정독의 저주의 발단은 분명 학교 교육에 있습니다. 저자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바르게 알아챈다. 주인공의 기분을 답안 중에서 고른다. 이런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저자의 의도를 한 글자 한 글자 철저히 이해하여 그것을 머릿속에 주입시키는 것이라는 불문율이 생겨난 것입니다. 어떤 계기로 그 저주에서 벗어난 사람 혹은 처음부터 벗어난 사람은 좀 더 자유롭게 자신에게 맞는 책을 읽습니다. 반면에 정독의 저주에 사로잡힌 사람은 교사의 해설이나 판서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필기하는 학생처럼 책의 내용을 부지런히 머리에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독서를 너무 무거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시대는 미디어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급변하여 그에 따라 우리의 읽는 법과 듣는 법 자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나 SNS에서 발신되는 정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적당히 읽는 법에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을 읽을 때만 기존의 정독이라는 방식을 고집하기는 더 이상 어렵지 않을까요? 책에 대해 고지식한 사람일수록 앞으로 점점 독서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이 플로우 리딩입니다. 플로우 하란 흐르다는 의미의 영어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플로우 리딩이란 책에 쓰인 내용이 자신의 내부로 흘러드는 것에 가치를 두는 독서법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스톡형 독서법입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을 머리에 담아두는데 무게를 두는 기존의 독서법입니다. 경제나 회계를 배운 적이 있는 사람은
플로우와 스톡의 이미지가 쉽게 대비해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플로우 리딩이란 정보가 물밀듯이 밀려드는 시대에 최적화된 담아두지 않는 독서법입니다. 이 책에서는 정복가다 시대에 최적화된 읽기인 플로우 리딩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을 테크닉, 습관, 환경 조성 등의 각도에서 해설해 가고자 합니다. 스톡형 단계에서는 제대로 지식을 흡수할 수 있어야 독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실제로 이미 독서 습관이 몸에 배어 일상생활에서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기법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책의 기법은 그런 독서 엘리트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톡형 독서에 사로잡혀 방 한구석에 펼치지도 않은 책이 산더미처럼 쌓인 사람에게 적합니다. 또는 서점에서 읽고 싶은 책을 찾고서도 아직 읽지 않은 책이 한가득인데 하는 생각에 책 구매를 주저하는 사람에게 분명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제대로 읽어 머리에 넣어야 하는데 도통 책을 펼칠 기분이 들지 않는 사람은 무엇보다 그 책을 자신의 머릿속에 재빨리 흘려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름길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빨리 읽을 만한 책을 중심으로 고른다. 앞서 독서를 습관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읽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을 고르느냐? 입니다. 독서를 습관화하고 싶다면 읽고 싶은 책뿐만 아니라 빨리 읽을 만한 책을 기준으로 골라보도록 합시다. 책은 다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읽지 않아도 되는 책, 빨리 읽을 필요가 없는 책, 빨리 읽을 수 있는 책. 먼저 읽지 않아도 되는 책이란 저자에겐 매우 신뢰되는 말이지만 그 책이 전혀 가치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책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을지라도 굳이 내가 일부러 읽을 필요는 없는 책을 뜻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책을 읽는 것은 시간 낭비이므로 읽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이 책에서 말하는 독서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빨리 읽을 필요가 없는 책도 분명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설처럼 스토리가 있는 콘텐츠입니다. 에세이나 만화, 그림책도 이 장르에 들어갑니다. 말할 것도 없이 소설은 플롯 줄거리 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읽을거리이므로 건너뛰며 읽을 수 없습니다. 영화를 빨리 돌려보는 사람이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만화나 그림책을 서둘러 읽고 덮으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느리게 읽는 사람이 이런 종류의 책을 읽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하는 빨리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은 직접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지만 천천히 읽고 싶은 책을 말합니다. 저의 경우는 주로 번역서에 그런 책이 많습니다. 탄탄한 구성에 슬렁슬렁 넘기기가 왠지 아까워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펼치는 게 하나의 낙이 되어버린 중후한 느낌의 책입니다. 그런 책만 읽는다면 일에 지장이 있겠지만 100권에 한 번 정도 그런 책과 만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의 특징은 전체를 관통하여 있는 선의 요소가 적어 어디부터 읽든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단락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책은 저 역시 상당히 느리게 읽고 있지만 사실 빨리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은 절대 많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50권 가까운 책 중에 2에서 3권 정도로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의 5% 이하입니다. 이는 곧 서평가로서 제가 읽는 책의 90% 이상은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말이 됩니다. 독서를 습관화하려면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읽고 싶은 책뿐 아니라 빨리 읽을 수 있는 책도 자신의 독서 목록에 넣어둡니다. 이렇게 점차적으로 다양한 책을 읽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 읽은 책이 점점 늘어가는 기쁨은 독서를 습관화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동기부여로 이어집니다. 목표는 빨리 읽을 수 있는 책 90%, 빨리 읽을 필요가 없는 책 10% 정도의 비율로 읽는 것입니다. 이 9대1의 비율을 의식하면서 책을 고르도록 합니다. 또한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빨리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을 읽으면서 빨리 읽을 수 있는 책도 마련해 둡니다. 예를 들어 독서 시간이 60분이라면 처음 30분 동안은 천천히 읽는 책을 나머지 30분 동안은 빨리 읽는 책을 읽는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여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으면
각각의 책에 훨씬 더 몰입하기가 쉽습니다. 꼭 실천해보기 바랍니다. 어제와 다른 책을 읽는다. 읽다가 만책을 며칠씩이나 가방에 넣어둔 채로 있었던 경험 없으신가요? 자칫하면 몇 주씩이나 같은 책을 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 날 때 읽어야지 생각하면서도 막상 여유가 생기면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오늘은 꼭 읽어야지 하고 야심차게 책을 펼쳤는데 도중에 졸음이 쏟아져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독서를 습관화하고 싶어 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방에서 책만 묵히는 게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은 독서에 대한 부담감도 쌓여만 갑니다. 독서를 즐기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책 한 권에 10일 이상 매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시간을 들여 읽는 책이 있어도 좋지만 그럴 때는 반드시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을 따로 마련하여 그 책과 병행하여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천천히 음미하며 읽고 싶은 재미있는 책이라도 읽는데 10일 이상 걸리면 반드시 어느 부분에서든 질리기 때문입니다. 독서를 습관화하려면 질리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쌀이 쌓여 있어도 몇 개월간 계속 밥만 먹으려면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음식과 골고루 섞어 먹는 것이 영양상으로도 좋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하다면 책은 하루 안에 한 권을 다 읽는 게 이상적입니다. 매일 다른 책이 자신 안에 흘러들었다가 빠져나가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플로우 리딩의 기본 형태입니다. 저는 서평을 쓰기 위한 책은 절대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하루 안에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내에 맛볼 수 있는 가치에만 집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독의 저주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꼭 10일간 계속 같은 책만 읽기보다는 60분간 집중적으로 읽기를 의식해서 실행해 봅시다. 독서 체험의 길이 단번에 높아질 것입니다. 플로우 리딩은 원래 지식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습적인 관점에서도 책 한 권을 질질 끌어가며 읽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700권 이상의 책을 읽으면서 1시간 내로 빨리 읽은 책의 핵심이 오히려 기억에 명료하게 남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 달을 끙끙대며 겨우 다 읽은 책이 대체 어떤 내용이 쓰여 있었더라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독서의 밀도 차이, 그리고 전체관의 유무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정독은 단위 시간당 독서의 밀도가 낮은 데다 그 전체관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아주 얕은 독서 체험밖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는 음악을 아주 느리게 재생하면 어떤 음악인지 잘 알 수 없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각각의 곡에는 고유의 템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책에도 적절하게 읽는 속도가 필요합니다. 책의 요점을 뽑아내는 한 줄 샘플링. 책을 읽을 때는 읽기뿐 아니라 쓰기도 의식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이 느리게 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책의 문장을 손으로 써보면서 책을 읽기 바랍니다. 읽은 문장을 머릿속에 주입함과 동시에 머리 밖으로 써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보를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정보를 자신의 손을 사용하여 재구축하는 과정을 거치면 단순한 훑어보기 독서나 단조로운 정독보다 압도적으로 깊은 독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읽으면서 인용하나요? 아니면 다 읽고 나서 정리한 다음에 인용하나요? 때로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 사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단, 책을 모두 읽고 난 다음에 한 차례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인용할 사람은 인용하고 싶은 부분을 확실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 시간을 헛되이 사용해서는 애써 독서 속도를 올려놓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계속 옮겨 쓰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A사 용지를 준비하여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계속해서 옮겨 씁니다. 절대 잊고 싶지 않은 문장을 만났다면 서두에 페이지 수를 기재하면서 계속해서 본문을 저장해 나갑니다. 다시 인용할 때는 단락 전체가 아닌 가능한 한 짧게 몇 줄로 정리한 분량이 좋습니다. 이것을 저는 한 줄 샘플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힙합이나 R&B, 전자음악 등의 해박한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이런 장르에서는 과거에 존재했던 음악의 단편 샘플을 조합하여 새로운 곡을 만들어냅니다.
책을 읽으면서 짧은 인용문을 써두는 것은 흡사 이 샘플링 단편 모음 작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발췌해둔 인용 목록이야말로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들이쉬고 내신 모든 것입니다. 저도 책을 읽어오면서 상당한 인용 목록을 쌓았지만 서평을 쓸 때는 그것들을 전부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활용은 고사하고 실제로 집필할 때는 인용해둔 구절의 대부분은 날려버립니다. 엄선된 인용 구절만이 서평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설령 서평에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용해둔 구절은 간접적으로 독서 체험에 반영됩니다. 옮겨 쓰는 행위를 통해 저자의 사고나 주장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책을 읽는 도중이나 책을 다 읽은 후에 A사 용지에 한 줄 샘플링을 했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그 인용 목록을 꼼꼼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목록은 말하자면 한 장의 음반에서 자신의 마음을 움직인 파트만을 이어서 모은 리믹스 음원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독서의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술술 읽는 사람은 책의 어디에 집중하는가? 세 장의 마지막에서 다룬 넘겨 읽기는 책을 빨리 읽을 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방법 또한 다양하지만 소제목을 얼마나 능숙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에 큰 갈림길이 있습니다. 소제목만 보고 읽을지 말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사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책의 각 장은 대부분의 경우 여러 개의 중제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각 중제목 부분이 소제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소제목은 그 단위의 핵심을 단적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 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소제목을 보고 필요하지 않다거나 읽고 싶지 않다고 느끼면 주저없이 넘겨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넘겨버리면 흐름이 끊기지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정독할 필요가 있는 책이 아니라면 불필요한 부분을 조금 넘겨 읽었다고 해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경제 경영서나 자기계발서 등은 특히 넘겨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경제 경영서나 자기계발서는 단시간에 쓱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점만 꼭꼭 찍어가면 그 점들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기 마련입니다. ABDF 하는 식으로 C와 E를 넘겨 읽었다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일은 일단 없습니다. 소제목을 읽고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취사 선택해 나가면 보다 단시간에 요점만을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필요한 부분은 철저히 도려내어 본질만 부각된 상태를 만듭니다. 이것이 플로우 리딩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 속도의 90%는 머리말에서 결정된다. 책을 펼치면 맨 먼저 머리말과 차례가 등장합니다. 이 머리말과 차례를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시간 낭비 없는 경쾌한 독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철칙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머리말은 그 책의 목적이나 요약 등이 적힌 도입 부분입니다. 어떤 문체로 쓰인 책이며 무엇을 목표로 하는 책인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잡는 데 머리말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서점에서 책을 사기 전에는 꼭 머리말을 눈으로 한번 훑어보기 바랍니다. 인터넷 서점에 미리 보기에도 머리말을 읽을 수 있도록 해놓은 책이 많습니다. 머리말만 읽어봐도 그 책이 자신에게 필요한지 어떤지를 대략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 싶으면 그만 읽으면 되고 반대로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였다면 읽어볼 만합니다. 저자도 머리말이 매력적이면 독자가 그 책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 머리말이 독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머리말을 읽는다고 100%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읽어야 할지 읽지 말아야 할지 주저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우선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하지만 이는 곧 그 책에는 읽고 싶지 않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그 부분은 넘겨 읽으면 보다 쾌적한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례에 대해 말해봅시다. 차례는 그 책의 구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이므로 차례를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짐작하고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례를 통해 책의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나 편집자가 최적이라고 판단한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 흐름만 파악해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기능성이 뛰어난 책은 분명 존재하며 그런 책의 조건 중 하나로 빼어난 차례를 들 수 있습니다. 차례만 읽었을 뿐인데 다양한 정보가 머릿속에 흘러들어 마음이 설렌 책을 만난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차례만큼은 여유를 갖고 지그시 정독하기 바랍니다. 하루 한 권 일주일 독서 계획을 세운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저는 주 10에서 14권, 월 50에서 60권, 연 700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 책 읽기를 업으로 하는 저와는 달리 여러분에게 이 정도의 책 읽기를 권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서평만 쓰는 게 아니라 통상적인 작가의 업무도 겸하면서 이 정도의 책을 읽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일상적인 업무를 병행하면서 다독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 책에서 목표로 삼는 것은 주 6권, 월 25권, 연 300권의 다독 생활입니다. 먼저 연 300권이라고 하면 분명 많은 사람들은 당황할 터이고 대부분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줄 샘플링이나 한 줄 리뷰를 이용하여 플로우 리딩의 습관을 들이면 일주일에 6권의 책을 읽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6권이란 즉 하루 한 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독서를 리듬 오브 라이프로 할 때는 매일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독자 여러분에게 독서가 수행처럼 되는 것 또한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쯤은 자유롭게 보냅니다. 즉, 휴일입니다. 이날은 아예 책을 읽지 않거나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들여 읽고 싶은 책을 찬찬히 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주 독서 계획을 짜는 일입니다. 책 읽기를 쉬는 날은 되도록 요일을 고정하여 그날 중에 다음 한 주 동안 읽을 책을 정해둡니다. 월요일은 이 책을 읽고 화요일은 저 책을 읽는 식으로 대략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의외일지도 모르지만 하루 한 권 독서를 실현하고자 할 때는 내일 읽을 책이 정해져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읽을 책을 실제로 내일 읽기 위해서는 오늘 읽을 책을 오늘 중에 다 읽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업무 스케줄을 짤 때도 상통하는 부분입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회의 직후에 다른 일정을 넣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으면 회의 시간을 마냥 늘릴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어떤 것이라도 결론을 내려야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같은 책을 며칠씩 계속 붙들고 있으면 다음 독서 계획이 어긋나 버립니다. 내일 읽어야 할 책이 있으면 이 책을 오늘 중으로 이 시간 내에 다 읽으려면 어떤 방법으로 읽어야 할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책장을 넘기면 좋을까? 와 같은 생각을 하며 어떻게든 책을 읽어내는 방향을 고민하게 됩니다. 바빠서 도저히 책 읽을 짬이 없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을 책, 내일 읽을 책을 미리 정해두면 일을 빨리 마무리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일찍 나오는 식으로 어떻게든 책 읽을 짬을 만들어 보려는 의식이 작용합니다. 시간 날 때 읽으면 된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한 독서 시간은 분명 다른 스케줄에 밀려나게 됩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일주일 독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3장에서 소개한 한 줄 리뷰용 노트나 수첩에 먼저 6권의 책 제목을 적어두고 인용과 리뷰 쓸 준비를 해놓는 것입니다. 방 한 구석에 한 번도 펼치지 않은 책이 많이 쌓여있는 사람은 그 책들을 어떤 순서로 언제 읽을지를 당장 정합니다. 당연하지만 저 역시 이런 독서 계획을 세우고 책을 읽습니다. 더구나 일주일에 10권 이상의 서평을 써야 하므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하면 금세 일이 꼬이게 됩니다. 어쩌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거나 흐름이 깨어지면 정말 큰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권의 서평을 다 쓴 후에는 다음에 읽을 책을 고르고 그 책을 읽은 후 다시 서평을 쓰고 책을 고르는 이런 자전거 조업 같은 상태가 되면 엄청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 반면에 독서 계획을 철저히 세워두면 작업량은 같아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압도적으로 덜어집니다. 한 주간 읽을 책은 가능한 한 하루에 다 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그리 힘든 작업이 아닐 뿐더러 마치 여행 계획을 세우듯 일종의 설렘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일주일 독서 계획과 하루 한 권씩 일주일에 6권, 이것이 리듬 오브 라이프가 되면 무리 없이 연간 300권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꼭 도전해 봅시다.
책장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책장 정리 작업의 포인트는 여러 번 지속하는 데 있습니다. 한 번 결심했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크므로 책을 처분하는 작업을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3개월마다 책장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최근 3개월에 읽은 책이라도 필요하지 않은 책은 분명 있다. 최근에 읽은 책은 다시 읽을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좀 더 곁에 두자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제 필요하지 않다고 느낀 책이라면 잠시라도 곁에 둬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효과적인 책장 플로우를 창출하기 위해 불필요한 책은 바로 처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3개월 전의 판단은 이미 시효가 지났다. 의외의 복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막 가능한 따끈따끈한 책은 신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곁에 두고 싶어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단 요즘 세상의 속도감으로 본다면 어떤 신간도 3개월이 지나면 신간이 아니게 됩니다. 실제로 아주 참신하고 멋져 보였던 책도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때만큼은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3개월 전에는 전혀 버릴 마음이 없었더라도 지금은 필요 없다고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그 타이밍에 처분해야만 합니다. 3 이전에 남겨뒀던 책이 지금도 남겨둬야 할 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책이란 서점에서 각 구입했을 때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책들은 나를 사주세요. 라고 필사적으로 어필합니다. 수많은 책 중에서 굳이 그 한 권을 손에 쥔 것은 그 책이 반짝반짝 빛나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생각하는 관계가 성립하면 그 책을 구입하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정열적으로 시작한 연애가 반드시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과의 관계도 분명 그 끝은 찾아옵니다. 첫 만남 때의 설렘이 3개월 후에도 지속되리라고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하여 읽은 후에 멋진 책이다. 곁에 두자. 고 느낀 책조차 읽는 사람의 가치관이나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책으로 격화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각각의 책에 대한 애정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타성으로 껴안고 있는 책은 없는지 확인해 봅시다. 매번 점검을 무난하게 빠져나가는 책이라도 1년 이상 펼친 적이 없다면 일단 곁에 둘 가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의 자신에게 꼭 필요한 책만 남긴다면 자신의 독서 취향이 반영된 완벽한 책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분해도 좋은 책이 있는 이상 처분해서는 안 되는 책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 말은 곧 독서가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책을 버리느냐가 아니라 어떤 책을 남기느냐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책을 남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취미, 취향을 재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남긴 책에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버려서는 안 되는 책, 남겨야만 하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 안의 기준을 갖고 그 기준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한 기법을 실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 줄 리뷰가 12권이 쌓일 때마다 리뷰를 다시 읽어 거기에서 다시 최고의 한 권을 고른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주에 6권을 읽는 사람이라면 2주에 한 번꼴로 이러한 다시 읽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리뷰를 다시 읽어보면 어떤 책을 남길지 판단할 때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독서 체험을 평가하는 습관을 들이면 남기고 싶은 책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반드시 시도해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 도서에서 소개하는 플로우 리딩을 실천하여 다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책장을 정리하는 습관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